자, 반갑습니다. 이동수입니다. 오늘도 한번 재밌게 한번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시청을 같이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그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여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좀 시간이 좀 길었지만 꼭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고 안 쓰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때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봤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한 아이디어에서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과제, 우리가 총 95명의 학생이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하나 살펴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한 플라스틱을 정말 적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환경오염,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해양오염, 그 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이 심각한 피해는 우리는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미세 플라스틱, 환경오염, 그 다음 이런 것들에 의한 그 동물들의 어떤 피해 사례들, 그 다음에 이거를 태움으로써 생기는 대기 오염, 또 그것에 인해서 다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생태계, 살아있는 동물, 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까지 이제 더 피해를 미칠 것이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적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집에서는 주로 어떤 플라스틱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마우스, 스피커, 선풍기, 연필, 꽂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집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들이 제일 가장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적지 않았어도 집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플라스틱 제품들 중에 하나죠. 면 100%가 아닌 것들, 그때도 다시 얘기했지만 폴리로 들어가는 합성 섬유들 모두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버려지면 썩지 않고 플라스틱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500년 이상 걸리는 바로 그 썩는 속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봤었던 제품들 대부분 플라스틱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봤어요. 특히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유럽에서는 이미 플라스틱 제품들을 쓰지 않게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네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플라스틱 제품들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썩는 플라스틱을 좀 만들었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옥수수나 이런 것들 이렇게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플라스틱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금방 썩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조사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플라스틱을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한 법과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들, 플라스틱처럼 단단하고 유연하지만 금방 썩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리 집에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고 했었는데 보시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텀블러와 같은 한 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쓰자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배출도 잘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부모님이 주로 이제 공급해주는 음식을 또 섭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어떤 서브의 역할, 그러니까 부모님의 일손을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할 때도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배달 업체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자라고 해서 안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에서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플라스틱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준 내용이에요. 플라스틱을
이제 안 쓸 수 있는 방법, 실천 방법 3가지 이상 적어 주시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많이 나왔던 의견들이 재활용을 잘하자 였고요. 마트에 갈 때 이런 것도 많았어요. 장바구니를 꼭 들고 다니자, 머그컵, 텀블러, 손수건 챙기기.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밖에서, 그러니까 가정보다는 밖에서 내가 일회용품을 받았을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자 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견들이 대부분 많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재활용을 잘하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들을 일단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 환경오염은 사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구글 같은 데 검색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환경오염을 검색했는데 이렇게 많은 피해 사례가 뜨고 있어요. 새가 그 비닐봉투에 몸이 담겨 있는 거, 그런 새가 죽었을 때 먹이 한 섭취의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았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 거북이 버려진 그물에 이제 몸이 감겨 있고, 이 바다 거북도 언젠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인간이 이런 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린 고래가 플라스틱에 의해서 이제 죽어간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간단하게 검색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이렇게 자료들이 보이고 있죠.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이런 동물들의 어떤 죽음이 결국 인간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을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 안 쓰는 방법이 가장 적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안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에서부터 사용하는 모든 생필품들이 다 플라스틱 용기와 플라스틱 어떤 비닐에서 포장이 되어 있는 이런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안 쓸 수는 없지만 크게 이 5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플라스틱을 점점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사용 자체를. 플라스틱을 지금 쓰고 있는 용기, 집에 있는 락앤락 용기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보다는 좀 번거롭고 힘들긴 하겠지만 유리 용기와 같은 것들로,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쓰다 버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쓰고 버리는 것을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점점 그것을 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거절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커피나 특히 커피숍에서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일회용품을 담아둔다고 했을 때 개인의 텀블러를 많이 가져가서 텀블러에 받아서 음료를 섭취하는 거절하기, 플라스틱에 담아주는 거를 좀 거부하는 어떤 개인의 어떤 마음, 그 다음에 재사용하는 것과 재활용하기. 그러니까 재사용은 물론 이제 플라스틱 용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를 씻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되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척한 이후에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릴 때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에 있는 이런 비닐 껍데기와 PT병, 그 다음 PT병 밑에 있는 그것을 확실히 제거해서 이 플라스틱 용기가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플라스틱을 없애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단단하고 플라스틱처럼 강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분해성의 어떤 걸로 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직접 나한테 다가오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플라스틱 이런 거 내가 먹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나의 피해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곧 여러분들 우리가 마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곧 우리가 다가올 우리의 미래예요. 인간이 먹게 될, 지금 이제 일단 먹고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을 없앨까, 이런 것들을 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중요한 5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거절하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플라스틱을 아예 없애고,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선생님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